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하트런TV입니다. 사이버트럭의 FSD 버전 12까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내년 전망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FSD 버전 12가 지금 배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추수감사절 휴무였고요. 금일,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휴식과 쇼핑에 집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금일은 상당히 장이 한산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S&P 500도 0.06%만 상승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 주간 다우 지수는 1.3%나 올랐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1%대 좋은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4주 연속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올해 6월달 이후 최장 기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우도 4월달 이후 가장 오래 상승하는 기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추수감사절에 포토샵으로 유명한 회사죠. 어도비에서 미국 내 상위 100개 온라인 소매 업체의 자료를 추적을 했는데 역대 최대인 56억 달러 매출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미국인들의 소비는 여전한 것 같고요. 다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금일 나스닥이 0.11% 정도 감소한 이유는요. 애플의 주가가 중국도 블랙 프라이데이랑 비슷한 최대 소비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광군제 기간 동안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보도에 좀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중국발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 AI 칩의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소식에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국채금리는 소폭 오르고 유가는 소폭 떨어졌어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14,250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440 정도가 좀 고비라고 했죠.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으면은 더욱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지금 2주에서 3주간 단기간에 너무나 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주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크게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13,450선이 1차 지지라인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금일 장의 이런 색깔을 보면요. 진한 색이 없어요. 옅은 색을 다 보이고 있죠. 보합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는 금일 0.53% 정도 상승을 했는데 FSD 버전 12에 관련된 소식이 어느 정도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FOMC 회의는 12월 13일에 있죠. 여전히 금리 동결 확률이 95.5%라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최근 물가라든지 유가라든지 좀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서 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인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내년 5월부터 있을 것으로 시장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235.4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0.5%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자, 아직까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 길게 봤을 때 테슬라가 다시 한번 완벽한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려면은 이 상방 저항 라인을 강력하게 뚫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한 270불대 이상까지 올라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요. 내년부터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연말까지는 한 달여 남짓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산타랠리가 찾아와서 한 270불대 이상에서 마감을 할 수 있으면요. 내년 더 장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2년에서 3년간의 이런 하락 트렌드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마진율이 올라야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이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체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역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익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마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새로운 상승 트렌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점에 있어서 FSD가 앞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연말연시 큰 게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FSD 버전 12가 준비가 된다. 와이드 릴리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동시에 출시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 차이나 역시 공식적으로 현재 FSD 출시를 중국 내 출시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FSD 버전 12의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현재 직원들에게는 FSD 버전 12 배포를 시작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서요 메리님이 FSD 버전 12가 롤링 아웃됐다. 롤링 아웃이 발표되었다, 시장에 런칭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employe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 버전 12가 일단은 테슬라 직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도 yes라고 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FSD 버전 12는 베타 딱지를 뗀 최초의 버전이 되겠고, 일론 머스크가 누누이 설명을 해왔듯이 엔드-투-엔드 AI예요. 기존의 버전 11까지는 어느 정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명령어를 집어넣었었습니다. 바로 그게 코딩이 되겠고 30만 줄 이상이나 있었어요. 자, 하지만 FSD 버전 12부터는 이런 코드가 없습니다. FSD 소프트웨어 AI 칩 자체적으로 그냥 운행 데이터, 그러니까 주행 비디오를 보고 바로바로 머신러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고,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FSD 버전 12가 되겠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도조칩과 같은 설비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그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직원들에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테슬라 오너에게도 출시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2주 발언을 최근에 했었죠. 11월 13일에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2주 발언을 그간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2주 발언을 한 다음에 보통 3.7주에서 7.6주 사이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예고했던 것이 실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늦어도 연내 2023년 연내 FS12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FS12가 미국 고객들에게, 이제 일반 고객들에게도 배포가 되기 시작하면 중국에서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러니까 1월 달 정도에 FSD 버전 12가 될지 베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말 진정한 FSD가 중국이나 유럽에도 출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 분위기 좋을 수 있어요. 사이버 트럭 론칭과 함께 뭐 7만 불대 이하로 나오면은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이버 트럭 런칭과 함께 FSD 버전 12가 글로벌 런칭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주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차와 FS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죠. 테슬라는 ESS 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이 배터리팩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레스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이 메가팩토리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전속력으로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이렇게나 많은 메가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레스롭 공장 밖에 있는 보관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버트럭이나 모델 3 하이랜드만큼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포트폴리오의 핵심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3분기 영업이익률이 25%까지 이 사업에서 나오면서 그 가능성, 그 포텐셜을 확인을 시켜 주었는데요. 금주 목요일에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드론으로 촬영이 되었고 지금 332개나 확인이 되고 있는데 5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돈 6,5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팩당 한 2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죠. 이 에너지 부문 ESS죠. 이게 최고 마진 사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에너지와 서비스가 현재 분기별 이익의 5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거의 테슬라 분기별 이익의 뭐 20% 정도까지 지금 올라온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레스롭 메가팩토리는 지금 2단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확장을 하게 되면 연간 40GWh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연간 10,000개의 메가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좀 전에 2단계 확장을 하게 되면 레스롭 공장이 40GWh 연간 캐파에 이르른다라고 했죠. 자, 3분기 매출액이 4GWh였습니다. 자, 이걸로 5억 달러, 우리도 6,50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었어요. 자, 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그런데 2단계 확장하게 되면은 40GWh까지 연간 생산 캐파가 올라가고, 분기로 하면 이거를 4로 나누면 되겠죠. 1년은 4개 분기니까.
그럼 분기당 10GWh가 맥스로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3분기 4GWh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니까 10억 달러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실로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순이익을 보면 분기당 우리 돈 2조 원에서 3조 원 가까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레스럭 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면 분기당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분기당 이익이 약 30%에서 50%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ESS 사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이에도 지금 메가팩토리를 건설을 하고 있죠. 자, 이것도 40GWh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레스럽 공장과 상하이 메가팩토리 공장이 둘 다 푸켓파로 돌아가게 되면은 분기당 2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 정도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분기당 이익이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포텐셜이 큰 사업이다. 자, 이렇게 되면 EPS가 2배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EPS가 이렇게 상당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ESS 사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보다도 2배,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내년 전망이 더욱더 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도 기대가 되고 있고, 사이버 트럭도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미국의 EV 보조금도 선집행이 된다라고 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ESS 사업까지 앞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빨간색 EPS 전망은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메가팩 ESS 사업도 매크로에 많이 좌지우지돼요. 거시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업과 국가는 투자를 많이 늘릴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는 에너지는 기간 사업으로서 국가와 기업 간의 크리티컬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매크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 이 ESS 사업 급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메가팩이라는 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나 뉴클리어를 태우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을 해야 될 건데요. 자, 그러한 친환경 에너지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생산할 수가 없고, 한 달 동안 생산해낸 전기를, 자, 이런 메가팩에 저장을 해놨다가 저녁에 사용을 하든지 그 다음날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드 전력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메가팩이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잠재성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주일도 뭐 안 남았죠. 미국 곳곳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7개 주 한 12개 매장에 전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캐나다 소식을 전해주는 한 매거진에 따르면 곧 있으면 캐나다에도 전시가 될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이미 캐나다 퀘벡에서는요, 사이버 트럭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뭐 윈터 테스트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캐나다에도 사이버 트럭 전시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성격이 급하신 분은 예를 들어 뭐 밴쿠버에 사신다라고 하면요, 서부라고 볼 수 있겠죠. 밴쿠버에서 차로 한 2~3시간 거리에 있는 시애틀 매장에 지금 사이버 트럭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 매장을 방문하면 볼 수 있겠다. 매장명이 벨루브 스퀘어 몰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게리 블랙이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점이 있죠. 바로 사이버 트럭이 모델 Y가 2020년에 만들어낸 효과를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이다. 바로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바로 모델 Y죠. 자, 하지만 사이버 트럭의 이런 디자인으로 보나 강력한 성능으로 보나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내년에 화제가 되는 그런 차량으로 등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 2020년에 출시하면서 2020년에 테슬라의 볼륨 그로스가 87%나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2023년은 180만 대 인도를 앞두고 있고, 2020년에는 한 50만 대 정도 인도를 했을까요? 그때보다 기고 효과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워요.
자, 하지만 충분히 마케팅이나 브랜드 가치적으로 사이버트럭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 바야흐로 매크로 상황도 호전이 될 수 있죠. 금리 인하에다가 새로운 모델 3가 미국에서 마저 판매가 되면서 판매량 성장을 도울 거예요. 자, 미국 EV 보조금 선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요. FSD 버전 12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기 시작했고, 내년에 글로벌 런칭과 함께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면 2024년에 정말 강력한 볼륨 성장과 함께 자, EPS가 반전이 되면서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겠어요. 자, 내년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아트란TV와 함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